네, 여러분, 오늘은 또 제3부로 가서 오늘 세차 운동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춘분점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춘분점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점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정확하게 어디가 춘분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세차 운동은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하면 벌써 지금부터 한 2200년쯤 되는 그때에 그리스의 히파르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발견했습니다. 기원전 150년경에 이 히파르쿠스는 로도스 섬이라는 곳에 천문대를 세워가지고 여러 밝은 별들의 좌표를 측정했는데 밝기를 등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참 획기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춘분점의 위치가 벌써 이 히파르쿠스가 관측하기 전에 앞 세대에 있었던 관측자들 티모카리스라는 분하고 아리스틸루스라고 하는 분들이 이 관측한 이 결과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춘분점이 이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것이 과연 진실인가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춘분점이 이동하기 때문에 별들의 위치가 다 달라진다고 하는 별들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별들의 좌표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기준점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기준점이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점에서부터 10도 떨어져 있어야 될 별자리가 지금은 15도 또는 20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이동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거기에다가 그 전에 관측자들이 관측할 때에는 분명히 보였던 어떤 별자리들이 지금은 아주 자세히 보기 전에는 안 보이는 지평선 밑으로 떨어져서 절대로 올라오지 않는 그런 사실도 발견함에 따라서 이것은 바로 남반구 쪽으로 별자리가 이동해 간 것이죠. 이렇게 돼서 이 히파르쿠스는 이 기준점이 이동하는 현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죠. 프톨레미가 알마게스트를 기록할 때에 세차 운동의 양이 모두 1세기에 1도가 안 된다는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기준점 이동이 있긴 있지만 굉장히 그 아주 미미한 그런 정도라서 100년에 1도 정도를 움직이는 그런 정도보다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세차 운동은 발견이 됐는데 요 밑에 우리 중국의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에는 동진 시대에 동진이라는 나라의 우희라고 하는 분이 AD 281년에서 356년 되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구려 시대입니다. 이때에 똑같이 이런 그 그리스의 천문학자들과 비슷하게 관측을 하다가 50년에 1도씩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세차 운동은 이미 관측이 원시적인 형태지만 계시가 된 그 시점에도 분명히 관측될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천문 현상이라는 사실 여러분 납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세차 운동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 왼쪽 그림은 팽이가 보입니다. 이 팽이가 돌지요. 굉장히 빠르게 돕니다만은 그러나 팽이는 또 머리를 흔드는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 화살표를 반대로 그렸네요. 이렇게 돌아가는 운동이 있죠. 바로 이것이 바로 세차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프리세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 보면은 지구의 세차 운동은 지구의 자전축이 현재 현재 우리의 그 북극은 지금 폴라리스라고 하는 북극성을 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그 전에는 다른 데에 있었다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면 옛날에 고대인들이 보았던 하늘의 모습과 오늘날의 하늘의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 운동은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에 이 포인트로 제가 지금 화살표를 그리고 있는데요.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자전축이 대략 한 26,000년을 주기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의 중심은 황극이에요. 황극. 이 황극은 무슨 말씀이냐면 황도 평면 아시죠? 황도 평면, 지구와 태양이 있는 평면, 태양계의 평면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공전하는 이 평면에 90도가 되는 방향이니까 바로 이것을 황극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황극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00년대가 아주 지나서 뉴턴이 중력을 발견하면서 세차 운동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달과 태양의 중력에 의한 주기 운동이다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차 운동의 역사를 표현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그 원리로 우리가 세차 운동을 밝힐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 세차 운동의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 원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춘분점이 이동하는 거라고 그랬죠. 춘분점이 이동하는 그 수치는 1년에 한 50초 정도의 아주 작은 양입니다. 1년에 50초 정도로 뒤로 움직이는데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기는 1년에 50.3초를 가지고 360도를 뺑 돈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주기가 나오겠죠. 주기가 바로 225,765년하고 4개월하고 27일이 나옵니다. 좀 더 정확하게 관측해 보면은 수치가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차 운동은 여기 밑에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 태양이나 또는 달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종의 차등 중력이죠. 중력이 달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차등 중력? 차등 중력보다는 짝힘의 원리라고 말씀드리니 더 정확하겠습니다. 차등 중력에 그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기조력이고, 그리고 짝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세차 운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양이나 또는 달에 의해서 이렇게 토크가 나타나는 것이 세차 운동이라면, 그럼 다른 행성들도 그런 그 세차 운동에 기여를 할 텐데 얼마나 될까 하고 계산해 보면은요, 대략 한 0.2% 정도, 대략 한 500분의 1 정도
아주 미미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차 운동은 다른 행성보다는 오직 태양과 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지구가 지금 동그랗습니다만은 양쪽 극방향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팽창한 부분이죠. 변이가 된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차 운동의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모든 질량이 여기에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에 몰려 있고 반대로는 여기에 몰려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요. 여기에 물질이 이렇게 지구나 태양이나 달에서 이렇게 중력으로 끌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놈도 이런 방향으로 끌리게 됩니다. 이때 이 두 힘이 거의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을 이 평행한 성분하고 이 황도 방향으로 수직한 성분 둘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 여기 F라고 하는 힘이 나오게 되고요. 그와 같이 이쪽 방향에서는 황도 쪽으로 향하니까 이쪽도 F가 되겠죠. 다만 이쪽하고 이쪽이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구는 빨리 뺑뺑뺑뺑 돌지 않습니까? 자전하고 있죠. 이 돌아가는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면 돌아가지 않는 물체에다가 힘을 가할 때와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돌아가는 팽이에게 이렇게 넘어지도록 힘을 가하면은 이 팽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채를 흔들면서 돌지요. 이 바로 토크라 그럽니다. 이런 토크가 발생해서 여기 R과 그리고 여기 F가 서로 토크가 발생해서 좀 여기다 한번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N이라고 하는 토크는 R이라고 하는 이 벡터에다가 크로스 F라고 하는 바로 이 힘을 크로스해 줘서 나타나는 토크가 발생해서 이것이 바로 짝힘이 됩니다. 짝힘이 돼서 지구의 자전축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그 짝힘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 이 뺑뺑 돌아가는 원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좀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요, 자전거를 타고 잘 달리는 사람에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뜨려 가지고 넘어지게 한다 그러면 넘어지질 않죠.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앵귤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태양과 달이 끌어당기는 힘이 이것을 돌게 하는 그런 그 토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여러분 이해가 다 됐을 줄 믿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지구의 자전으로 적도 부위가 팽대하게 되고 이 부분에 작용하는 달과 태양의 중력이 지구 각운동량으로 회전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지구의 자전축이라는 것은 황극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중심이죠. 요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뺑 돌아가는데 바로 어디를 중심으로 돈다고요? 황도의 북극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태양에 의한 그 세차 운동의 양이 있고 그 달에 의한 양이 있죠. 그럼 어느 놈이 클까요? 계산해 보니까 태양은 달의 3분의 1 정도로 나타납니다. 자, 이 얘기는 바로 태양이 없었다면은 세차 운동이 그만큼 약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다른 면에서 말씀드리면 달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차 운동이
66%를 차지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세차 운동은 대부분 달이 나타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태양도 상당 부분을 기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세차 운동은 대략적으로 주기가 26,000년이라고 하는 주기로 나타나지만 보다 정밀한 그런 그 계산에는 약간 작은 그런 연수로 나타난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내용들, 특별히 지구가 얼마나 부풀었는가 하는 것은 소위 지구의 편평도라는 것이죠. 지구가 약간 북극과 남극 쪽이 약간 짜부러지고 이 적도 쪽이 약간 부푼 그런 이 약간 짱구지요. 이런 그 짱구를 측정하는 것을 편평도라 그러는데, 이 편평도가 아주 조금입니다. 273분의 1 정도지만 바로 요 작은 이 양이 세차 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차 운동의 원리를 이해하셨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지금 뭘 보여주느냐 하면 노란 서클이 하나 보입니다. 이 노란 서클은 세차 운동으로 지구의 북극이 향하고 있는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여기 북극성이라고 하는 작은 곰 자리죠. 7개의 작은 곰 자리가 이렇게 보이는 작은 곰 자리에 알파성입니다. 폴라리스라고 하는 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이 북극은 지금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여기 있었다가 그래 점점 이동하면서 이렇게 이동해서 제가 좀 잘 못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동해 왔다가 지난 수천 년을 이동해 와서 현재는 여기 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2000년 전에는 북극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BC 2000년 때에는 여기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BC 4000년 때에는 여기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BC 6000년 전에는 여기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뒤로 돌려보면 BC 만년 빙하기가 거의 끝나는 때쯤 되는 때에는 여기 있었고, 그래서 옛날 14,000년 전 이렇게 말하면은 또 아주 먼 옛날입니다만은 반대로 앞으로 미래에 또 14,000년 후 이렇게 보면은 북극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북극이 바로 여기에 이 처녀 자리 알파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가성이죠. 직녀성이죠. 이 직녀성 근처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북극은 지금과 과거에는 대단히 큰 진폭으로 달라졌죠. 얼마나 큰 진폭이냐면은 여기가 이 빨간 데가 바로 환극이죠. 환극 아시죠? 태양계면에서 바로 90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23.5도고 여기서 여기까지 또 23.5도로 떨어져 있으니까 토탈 37도, 47도죠. 47도를 크게 왔다 하는 그런 모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수만 년 전에 지구의 별자리와 또 수만 년 후에 오늘날의 지구의 별자리는 대단히 크게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 더 스타라고 하는 그 별이라고 하는 이 별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라고 하는 이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모든 별이 다 그 별입니다만은 이 그 서양의 그 언어 중에는 정관사와 부정관사를 붙이는 언어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 말에 코카브란 말이 있습니다. 이 코카브란 말은 사실은 the star란 뜻인데 무엇을 이 정관사 더가 붙으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대개 얘기하죠. 그래서 the star 그러면은 하나밖에 없는 별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북극성입니다. 옛날에 북극성이 큰 곰자리 베타성에 와 있었어요. 여기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코카브라는 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곰자리의 두 번째로 밝은 별인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또는 1,500년 전 때에는 북극이 바로 여기에 와 있었죠. 그래서 인류의 문화가 어느 정도 발전되면서 국가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관측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때, 그 서양으로 말하면은 이집트의 시대로 말하면 이집트 번영의 시대, 그런 때, 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말하면은 수메르와 바벨로니아 시대, 한 BC 2000년, BC 1500년 이 정도 되겠죠. 우리 중국으로 오면은 BC 1500년이다 그러면은 대략 은나라, 상나라 때가 되겠습니다. 상나라가 지나서 이제 한 BC 1000년쯤 되면 주나라가 되겠죠. 이 주나라에 와서 천문대를 대대적으로 건설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동양의 중국에서도 관측이 처음으로 조직적으로 시작이 됐던 BC 1500년 근처에 당시의 북극은 바로 이 코카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옛날 고대의 역사서를 뒤져보면 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별이 자주 등장하고, 이 별은 바로 이 오늘날의 폴라리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코카브 베타성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미난 거는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밋은 상당히 오래됐죠. BC 한 얼마나 될까요? 2500년 이런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초창기의 피라밋은 기자에 있는 대표적인 피라밋처럼 그렇게 미끈하게 생기지는 않았죠. 약간 우리 동양의 그 적석촌과 같이 돌을 이렇게 쌓아 올린 듯한 그런 작은 형태입니다만은 기자의 피라밋도 그렇고요. 대략 BC 한 2000년대를 상회하는 이런 그 당시의 피라밋들은 다 그 샤프트라고 해서 이 왕의 미라실에서부터 북극을 향해서 이 그 환기통이 나 있습니다. 이 통로가 나 있죠. 이 통로가 바로 당시의 북극성을 향했다 그럽니다. 이 북극성의 위치를 오늘날 가서 찍어보면은 정확하게 폴라리스로 가지 않고 투반이 있는 곳을 향합니다. 이 투반이 있었다는 바로 그 위치로 가게 되는데, 이 투반은 바로 여러분이 그림에 보면 아주 길쭉한 자리가 보이는 이것이 바로 용자리입니다. 이 용자리의 이 알파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카브는 큰 곰자리의 베타성이고, 그리고 그것은 옛날에는 북극성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이 코카브라고 하는 이 별은 어떤 별이냐 한번 찾아보면은요, 거성으로 되어 있고 분광 분류로 보면은 K4의 3,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광도 분류에 해당합니다. 광도로 보면은 1, 2, 3 아주 밝은 별에 해당합니다.
우리 태양보다도 130배가 더 밝고 적색 거성으로 지금 붉은 별에 해당합니다. 태양 직경의 42배에 달하고 표면의 유효 온도, 표면의 블랙바디 온도죠. 흑체 복사의 온도 4030도 정도 되는 태양보다는 덜 뜨거운 별입니다만은 워낙에 덩치가 큰 부품 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량은 어느 정도인가 계산해 보면은 대략 한 태양의 2.2배로 추산이 된다랍니다. 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류의 문화에 영향을 주었던 북극성들은 아주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별들로 나타납니다. 이런 북극성들이 과연 어떤 시대에 어떤 별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알면 그만큼 당시의 고천문학을 연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 시대에 걸쳐서 북극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표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소에 있는 우리 김일권 교수님이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따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특별히 요 위에 있는 그 자료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스카이 앤 텔레스코프에서 IAU와 합동해서 만들어낸 별자리 차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짚어볼까요? BC 4710년이라. 여러분 BC 4710년 하면은 상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아주 오래전의 그런 때로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소위 우리 신석기 시대쯤 해당하는데 아마도 청동기가 막 이제 시작이 되었던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이때에는 용자리에 에다시크라고 하는 별이 북극에 있었습니다. 바로 요 놈입니다. 요 놈이죠. 에다시크 이 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대 이집트의 BC 2800년도면은 상당히 오래된 옛날이죠. 중국으로 오게 되면은 중국의 황제 사망어제라고 하는 황제가 그 나라를 건국하고 다스렸던 때가 대략 BC 얼마입니까? BC 한 2700입니까? 2500입니까? 그런 정도 기간이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짐작하실 것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이제 막 시작하는 그 때에 바로 북극은 바로 이 용자리 알파성 튜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나라가 시작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문물을 갖추고 천체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관측이 시작이 되었던 그때에는 벌써 북극도 많이 변해서 코카부가 이제 여기가 코카부죠. 코카부 별자리가 바로 이 북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전통을 따라서 대부분의 고천문학적 아주 오래된 고천문학적인 자료에는 바로 이 근처의 모습이 그려지긴 합니다. 이 근처의 모습을 잘 보면 마치 별 세 개가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별 세 개를 나란히 그린 것은 당시에 북극 하늘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체 운동과 각 시대에 따라서 북극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별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인 천문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